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 채널입니다. 부동산 파트고요. 둔촌주공 12,000세대, 이문동 7,400가구 서울 분양 쏟아진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청약 신청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동문건설 음성 동문 D 이스트 분양합니다. 1순위 청약하고요. 5일에 단지상가 후광효과 소유자 검증 미친 단지상가 관심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양 막차 타자 12월이면 청약통장 30만 건 던졌습니다. 청약 신청했다는 소리죠. 강남이 아니었다. 평당 매매가 가장 많이 뛴 곳은 소식이 있고요. 전세금 안신대출 보증 기준이 7억 전세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정부세 관련 11,000건 조세 불복 심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12,000, 이문동 7,400가구 밀렸던 서울 분양 쏟아지고 있고요. 내년 민간 아파트 60% 늘어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수도권 6억 원대 아파트 전세 안신대출 가입 가능해지고요. 내년 8월 이후 전세대출 절벽이 오나 보증금 수억 올랐는데 대출은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집 사겠다는 서울시민 3분기 만에 감소됐습니다. 내년 민간 올분양 50% 늘어난다는 소식이 있고요. 쭉 있는데 오늘 눈에 가장 극명하게 내년 집값 전망입니다. 근데 내년 집값 전망인데 20% 폭등한다, 15% 폭락한다 라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0% 뛴다는 소식, 15% 폭락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 전문가들이겠죠. 상기 신도시 집값으로 안정 열세, 대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정책도 전문가들은 시장 전망 엇갈려 양도세 중과 유예 땐 집값이 빠질 것이다. 자, 내년 집값 전망을 놓고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부동산 시장이 잔뼈가를 구운 최고 전문가도 이렇게 신년 전망이 힘든 적이 없었다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세금 중과 매출 규제로 매도 심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 내년 3월에 대선 향배가 맞물리면서 신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기제로 상태로 접어들고 있고요. 설익은 대선 공약까지 쏟아지면서 집을 살지 팔지 내년 전세값에 어떻게 움직일 가능할지 안 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매일경제 유튜브 채널 매부리TV에 출연했다 인기 패널을 초청해 내년 대선 시장 전망을 함께 부동산 시장 전망 의견 들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된다. 일시 조정인가 아니면 하락 변고점을 맞을 것인가. 박강섭 작가 필명 가즈아. 제대로 보려면 수요와 공급을 살펴야 한다. 아파트 공급은 여전히 적다. 최근 가계대출이 막힌 여파로 하락에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이 큰 틀에서 볼 때 집값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기는 힘들다. 박은정 하나 감정평가법 인이사. 지금 시장은 갈 때까지 다 간 상황이다. 가격이 오를 체력이 안 되면 조정을 받고 다시 우상향하는 것인데 코로나19 여파로 돈을 많이 풀어 조정이 늦춰질 뿐만 아니라 하락장은 시작됐다. 젊은 세대들이 미래 수요까지 이미 앞당겨서 집을 샀기 때문에 부동산을 회복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곽창석 도시 공관대표. 과거 집값이 떨어질 때 보면 경제위기가 오거나 1,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입주가 몰릴 때였다. 지금 상황을 보자 당장 상계 신도시는 준공이 원하고 내년 입주도로 줄어들지 않나? 경제위기가 오면 모르겠지만 그건 예측 불가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경기가 최악이다. 그런 이유로 일시적인 조정 국면을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 외곽을 지각했는데 강남에서는 시고가. 은평구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좀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3. 근데 반포 자이는 더 오르고 있어요. 자, 금리 인상 입주감이 뭐가 영향을 클까? 강남 신고가 아파트도 나오는데, 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년, 21년, 22년 계속 줄고 있죠. 자, 박은정 이사. 시장을 대표하는 표준인 거래라고 보기 힘들다. 어쩌다 하나 찍히는 거래를 보고 시장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공급은 상대적이다.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게 미친다. 집을 많이 지어도 집 한 채가 아니라 집을 10채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급은 부족한 것이다. 늘어난 가구 대다수가 1인 가구인데 연소득 2천만 원 선인 아파트 살 돈이 없다. 지금 시장에선 정말 아파트 공급 부족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강남 아파트 곽 대표입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렵고 15억을 넣으면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현금으로 사야 한다. 현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게 사는 강남 아파트 최고로 좋은 걸로 사고 싶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강하다. 가치가 높은 로얄동 로얄층이 나오면 바로 거래가 된다. 신고가 찍은 이유다.
다만 극소수 거래니까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내년 집값 전망은 엇갈리는데 각 대표 집값 상승이 서울 수도권을 거쳐 지방 중소도시로 확산되고 있고요. 전국 기준으로 올해보다 내년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전국 기준으로 20% 초반대 상승을 예측합니다. 다만 서울 수도권 집값은 올해보다 완만한 상승세에 그칠 것이다. 박은정 이사는 내년 집값이 오르면 올해 내가 구입한 가격보다 내년이 더 높은 가격으로 누가 사줘야 한다. 금리는 오르고 가처분 소득을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능할까? 파는 쪽에서는 최대한 가격을 낮추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래가 급격히 침체될 것이고 그러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게 될 것이다. 박강석 작가, 수도권은 완만한 상승세가 아닐까 싶다. 지난해 서울 핵심 1급지부터 4급지, 경기도 외곽까지 한 차례 돌아가며 상승 바람을 탔다. 올해까지 큰 폭의 상승은 힘들다. 하지만 덜 오른 지역은 가격이 튀어오른 곳도 있을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공간이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곽 대표, 양도세가 집값의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양도세가 높은 곳이 없다. 집 여러 채를 가진 분이 전세금을 빼주고 양도세를 내면 남는 것이 없으니 집을 안 팔았다. 매물이 없는데 찾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 집값이 억지로 오른 것이다. 양도세를 낮추면 매매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개인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는 한시가 아닌 상시적으로 해야 한다고만 본다. 정부가 정책 실패의 잔인한 꼴이 아니라 이 정부 내에서는 힘들 것이다. 버틸 여력이 있는 박강서 작가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올라갈수록 집은 팔지 않았다.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봤지만 아니었다. 양도세가 내려가면 매물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순식간에 뚝 떨어진 가격에 계약이 될 것이다. 취득세를 높여서 매수를 막고 양도세를 높여 매도도 막는 게 맞는 것인가? 선거 캠프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할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다. 정책 일관성을 해치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실행되는 패닉셀링 효과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보유세 강화 기조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집값 대세 하락에 뜨리고 방어대가 될 수 있도록 뜻이다. 이제 세 분이 나왔네요. 세 분이. 근데 이게 여기 봐보니까 매부리 TV에 출연한 올해 인기 패널로 있는 부동산 전문가 최민현인데 전망을 주제로 자담을 열었는데요. 박강섭 작가요. 필명 가자.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 감정평가비 너무 젊은 여자애네요. 그 다음에 곽창석 도시공간 대표는 이분은 굉장히 이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죠. 박은정 하나 감정평가법인 이사는 너무 부동산의 지식이 좀 일천한 것 같아요. 경험이 좀 낮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순한 논리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20% 튄다, 15% 폭락한다. 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다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많이 20%까지 뭐 튀지는 일부 지역은 뭐 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는 또 일부 지역은 또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부 지역이 뭐 15%까지 뭐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조금 뭐 2, 3, 4, 5%. 그 다음에 뛰는 것은 뛰는 지역들은 한 10% 내외, 5%에서 10% 내외. 이렇게 2020년, 21년보다는 적게 뛴다라고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은 2021년에는 돈도 많이 풀고 저금리였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 공급도 안 됐고. 근데 이제 2022년에는 좀 고금리로, 중금리로 가고 있고, 공급은 안 되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금리로 가고 있는 것은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중금리로 가더라도, 그것보다는 해서 가격은 튄다. 근데 20%만큼 튀지는 않을 것 같아요. 5%, 한 10% 사이. 이게, 올해가 21년에가 한 20% 가까이 막 튀었었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이제 튀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막 미국 연준이 이자를 계속해서 올리겠다 그러고, 한국도 조금 올리겠다 그러고, 근데 이자를 올려도 우리나라 국가가 감내할 수준이란 거예요. 경제 발전이. 이 대출 이자보다도 더 많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 근데, 저소득층 사람들한테는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 이자 부분이. 그렇게 해서 올해처럼 21년에 상승된 게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오르긴 오르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내년 집값 전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